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7월 6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오전에 좀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오늘 오전에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친구들이 아니 이거 문 닫았냐, 영업 정지 먹었냐, 걱정 어린 그런 전화를 많이 주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황태순TV 여전히 열심히 꿋꿋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보니까 7월 6일부터 미래통합당 보면 원내 복귀했습니다. 사실 보면 이제 18개 상임위 중에 정보위원장을 뺀 1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한 가운데 그야말로 입법 독재하는 가운데 103명의 의원들 외롭게 그러나 의연하게 싸우겠다고 원내 복귀했습니다. 잘했고 또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한 지 한 달이 이제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저는 봤을 때 가장 급선무 중에 하나가 진용을 마저 채 갖추는 겁니다. 황태순TV 지난 4월 15일 이번에 21대 총선 끝나자마자 해야 될 몇몇 그 제안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4명의 의원들을 갖다가 흔한 얘기로 닥치고 복당시켜라. 무조건 복당시켜라.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홍준표 네 무소속 의원, 원래 미래통합당 소속이죠. 그런데 왜 이 네 사람들이 그 당시 공천을 못 받고 그 당시 공천 결정에 불복한 가운데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을까요? 여러분, 지난 3월 말로 우리 시계를 갖다가 석 달 반 100일 전으로 한번 돌려보십시다. 당시 황교안 대표, 김영호 공관위원장, 김세현 공관위원 얼마나 흔한 얘기로 꼼수에 자기 사리 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공천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공천 파동을 일으켰습니까? 그 바람에 미래통합당 그야말로 폭망 수준의 참패, 역대급 참패하는 가운데 의회 권력을 거의 넘겨주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황교안 대표와 김영호 공관위원장, 김세현 공관위원이 주도했던 그 공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황교안, 김영호, 김세현의 그 행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황교안, 김영호, 김세현의 장난질에 의해서 억울하게 공천 못 받고 무소속으로 기사회생한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홍준표는 즉각 복당시켜야 됩니다. 지금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변에 또 주호영 원내대표 주변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권성동 만만한 사람 아니다. 윤상현 만만한 사람 아니다. 홍준표 얘 정말 만만한 사람 아니다. 홍준표 들어오면 난리 난다. 홍준표 들어오면 의원들이 줄 쭉 쓴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나 김태호 의원을 갖다가 제압할 자신이 없으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야말로 전권을 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경륜과 그 카리스마, 그 짜르적 기질로서 홍준표나 권성동이나 윤상현이나 김태호를 갖다가 당내에서 제압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홍준표나 권성동이나 윤상현이나 김태호가 당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분란을 일으키고 적전 분열을 갖다가 만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문에 지금 현재 가뜩이나 미래통합당 103명 의원들 화력이 약합니다. 화력이 약하죠.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나 김태호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 얼마나 화력이 강화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이 네 사람 의원들은 저 F-35 또 F-22 랩터에 버금갈 정도의 화력 갖춘 사람들입니다. 조만간 보면은 이번 9월달 되면 이제 정기국회 100일 정기국회 열립니다. 이번 정기국회 할 일 너무나 많습니다. 4.15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그야말로 정말 눈에 보이는 것 없이 안하무인으로 막 권력의 칼자루를 휘두르고 30몇 년 만에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그 다음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보여주는 그 해괴망측한 행태라든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너무나 그야말로 짚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 4명의 의원들이 합류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F-16, F-15, KF-15 거기에 F-35 4대가 더
F-22 4대가 더 그야말로 보강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에 마침 보니까 오늘 리얼미터라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지난 총선 이전에는 심지어는 뭐 설문지 내용이 좀 공정성이 어그러졌다, 이거는 흔한 얘기로 여론 조작을 위해서 설문 내용을 비튼 것이 아니냐는 힐난을 받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가장 친문적, 문재인 정부의 가장 우호적인 그동안 자세를 보여왔던 리얼미터에서조차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드디어 49.8%로 지난주 53.3에서 푹 떨어졌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보시죠.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지난주에 41.2에서 38.3으로 떨어졌고, 미래통합당이 28에서 30으로 드디어 마의 30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한번 해볼 만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최근에 4.15 총선 이후에 4.15 총선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정부 기세 좋았죠. 아니 4인 가족 기준으로 전 국민에게 400만 원씩 펑펑 나눠주고, 그야말로 예전 자유당 시대에 고무신 선거하듯이 돈 나눠줬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다 썼어요. 이젠 돈 다 썼고, 그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 뭡니까? 언뜻 생각나는 게 한 서너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인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가 갖고 그야말로 20대 30대 가슴이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은 그 이용수 할머니로 촉발되었던 그 정의연 사태, 국민들 더 이상 그들이 외치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믿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에 6.17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에서 21번째 부동산 대책, 그야말로 전 국민들에게 대출 꽉 묶어놓고 그 다음에 집 사지 말라, 그야말로 투기하는 투기꾼들 몇 사람 잡으면 될 것 같고 전 국민들을 갖다 집단의 범죄인 취급하면서 집도 못 사게 만드는, 20대 30대 40대 집도 못 사게 만드는, 그러면서 자기들은 정작 똘똘한 강남에 한두 채씩 갖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비롯해서 이런 위선에 국민들이 넌더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또 있죠. 최근에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때려잡겠다 그렇게 온갖, 마치 과거 중국 옛날 마오쩌둥 시대의 홍위병 설치듯이 설치면서 막상 자기 아들 문제, 오늘도 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추미애 장관, 그걸 우리 아들이 슬퍼서 울고 있으니 건드리지 마라. 그런데 그 군대에서 선임병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사실상 탈영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지난해 조국 사태 때, 즉 조국 딸부터 시작해서 이미 강남 좌파들의 그 위선과 거짓에 대해서 국민들은 학을 띠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번 8월 말이면 더불어민주당 드디어 전당대회 합니다. 지금 보니까 큰 틀로서 이낙연 대 김부겸, 이번에 김부겸 전 장관은 본인이 당 대표 되겠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이번에 이낙연 씨가 당 대표가 될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홍영표, 우원식 다 이른바 친문들이 다 들어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표는 거의 쓱쓱 모여서 이낙연 씨 쪽으로 모일 거고, 이낙연 씨는 아마 한 65% 정도 득표하면서 당 대표가 될 겁니다. 김부겸이 바라는 것은 이낙연은 어차피 그 당의 당원 당규상 대선 1년 전에는 그만두어야 됩니다. 즉 내년 3월 6일 날은 당대표를 그만두면 다시 전당대회 열게 돼 있습니다. 그때 김부겸 씨는 일제 기득권을 주장하겠죠. 난 한번 나갔다 2등했다. 이번에 날 뽑아다오. 나는 공정하게 대선 관리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낙연 의원이 아직까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친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가운데 당 대표가 되는데 우선 머리를 조아리고 있겠습니다만, 당 대표가 되면 우선 여의도 정치권은 갑자기 청와대 쪽이 아니라 일제히 이낙연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왜? 현재 분위기로는 솔직히 말해서 여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2022년 3월에 대통령 될 가능성이 거의 한 7, 80% 되는 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미래통합당
보수, 우파 쪽에서 제대로 못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미 정기국회쯤 되면은 문재인 정부가 거의 4년 접어들게 되니까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 3년 반에 대한 일종의 적폐털이가 시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적폐털이의 주역은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범여권의 차기, 범여권의 다음 미래 권력인 이낙연을 중심으로 현 정권과 적절한 이른바 선긋기, 차별화 초기 단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지금 미래통합당은 어떤가요?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오로지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거기에 기웃기웃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보면 진짜 기함졸도할 세 사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황태순 TV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더 이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가 범보수, 범우파, 범야권의 대선 후보로 꼽지 마십시오. 그거는 윤석열 총장이 나름대로 외롭게 검찰이란 조직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훈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뒷머리를 갖다 잡아 당기는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윤석열 씨가 뭐 무슨 대선 주자 뭐 2위다 3위다 올라가면은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딱 째려보면서 윤석열 너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너는 정치적이야 라고 추미애 법무장관부터 아마 덮어씌울 겁니다. 윤석열 총장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또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슬그머니 또 윤석열 검찰총장 쓱 한번 걸고 넘어갔는데 참 김종인 위원장 그러시면 안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 거기다 또 보면 뭐 누가 꿈틀댄다 그러니까 꿈틀대는 사람을 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홍정욱 전 의원 쪽으로 또 포커스를 맞추고 이 사람들이 꿈틀꿈틀하는 가운데 김동연 씨나 이제 홍정욱 전 의원이 SNS를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안 될 이야기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다가 말씀드릴게요. 김동연 부총리 개인적으로 괜찮은 관료입니다. 경제관료도 훌륭한 경제관료인데 문제는 정무직인 경제부총리 하면서 이 사람이 언제 경제부총리 했습니까? 2017년 5월부터 즉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총수입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 딱 두 가지 얘기할게요. 하나 뭐죠? 소득주도 성장. 바로 김동연이 책임져야 됩니다. 또 뭐 있죠? 탈원전. 김동연이 책임져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김동연 씨 같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폭망하게 만든 경제정책을 무려 1년 반을 주도했던 2018년 12월까지 경제부총리로서 대한민국 경제 이른바 문재인의 경제정책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을 갖다 주도했던 그 김동연 부총리를 갖다가 범보수의 차기 대선 후보로 내세운다는 건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또 홍정욱 의원 남궁원 씨 아들이죠. 홍정욱 언제 때 의원입니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8년 전에 정치판 떠난 사람입니다. 인물 좋죠. 인물 좋기로 따지면 무슨 먹으면 영화배우 정우성을 차라리 대통령으로 뽑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보면은 지금 보수에 내가 하겠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씨도 있고 오세훈 전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저 제주에 원희룡 지사 있고 지금 본인 스스로 한번 내가 이번이 마지막 한번 해보겠다. 홍준표 의원 있고 또 김태호 의원 있고 최근에 보니까 오선에 조경태 의원 있고 정진수 의원이도 못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을 키워나갈 생각을 해야지.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흔한 얘기로 무슨 바지 저고리 취급하고 핫바지 취급하고 또 뜬금없이 갔다가 저 밖에 있는 검찰총장 윤석열 또 김동연 홍정욱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면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년 4월까지 아마 그 자리에서 봐라 내가 낙점. 죄송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낙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가 최고 지도자는 자기의 의지와 국민들의 지지로 스스로 커가는 것이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지금 무소속 4명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홍준표 저는 이 4사람 다 대권 주자 깜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은 못하겠습니까? 권성동 의원 못하겠습니까? 김태호 의원은 유력한 또 홍준표 의원은 말할 것도 없는 그런 대선 후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야말로 스크럼을 짜고 자기가 보면 104사람 합치면 몇 명이에요? 107명 됩니다. 103 더하기 4. 거기다 안철수를 비롯한 국민의당 그 세 의원, 그 사람들도 보면 여러 가지로 최근에도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 방지를 위한 국회의원 결의안 국민의당과 미래통합당 함께 내지 않았습니까? 안철수도 끌어들이십시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이지. 지금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까지 그야말로 계속 말이야 좋죠. 앰비규어티, 이런 불확실성. 불확실하니까 자기한테 힘이 쏠리고, 물론 김종인 위원장은 신나겠죠.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굽신굽신하니까. 그러나 그랬다가는 미래통합당 미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7월 이제 8월 지나고 나면 곧 9월 정기국회입니다. 그 전에 바로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홍준표 네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 닥치고 복당시켜라. 복당시키는 것이 미래통합당과 보수 우파가 살 일이다. 마침 기회는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 조만간 살아있는 권력인 문재인 대통령과 미래의 권력인 이낙연 당대표 간의 이른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간의 알력이 있게 되면 그들도 틈새 생깁니다. 그 가운데 이번 7, 8월이면은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운명이 명제경각이죠. 자,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 우파에게 절호의 기회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괜히 애매모호하게 조금 더 논의해보자, 아직 뭐 분위기가 성숙이 안 됐다, 이런 그야말로 하나만 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4명 무소속 의원에 대한 닥치고 복당을 빨리 성사시키는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